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10월 말에 있을 최종 감사. 이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2023년 1월 당시 마이클 밀러 전력 강화 위원장과 축구협회는 전력 강화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들과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력 강화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들의 권한을 밀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는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둘째,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해 최종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 강화 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강화 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들에 대해 면접 및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여러 논의를 거쳐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당시 전력 강화 위원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후보자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밀러 위원장 단독으로 후보자를 5명으로 최종 압축하였으며 1차 면접도 밀러 위원장이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1, 2순위 후보자에 대한 2차 최종 면접은 회장의 요청으로 직접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회장의 권한 없는 2차 면접을 문제 삼기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복수의 외국인 감독을 상대로 1,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다가 2차 면접의 주체를 문제 삼자 다시 말을 바꾸어 회장이 1, 2순위 감독 후보자와 화상 미팅을 한 것은 면접이 아닌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이었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감독은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급 대표팀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규정에 따른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의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총괄 이사는 감독 선임 권한도 없는 회장과 부회장이 감독 선임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7월 5일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는 달랐습니다.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독대한 상황에서 실제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사의 선임 권한을 형해화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4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이사의 선임 절차를 계속 누락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이사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임시감독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일자 5월 28일에 이사회를 열어 임시감독 선임을 추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상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임 발표되고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추인한다고 이사회에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구협회의 입장이 다시 변경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감독을 내정 발표한 후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를 통해 승인되어 정식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는 자문기구이자 감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축구협회는 상황에 따라 협회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독을 이미 내정 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행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 결의가 단순 요식 행위에 가부판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해부 요청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대부분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자 문책등의 처분 요구는 10월 말 최종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으셨는데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십니까? 아니면은 법적인 검토 결과입니까? 예, 그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 관련해서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감독 선임과 관련해 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문체부가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린 건데 이제 협회에 어떠한 처분을 내리실 예정일 텐데 그 처분이 그럼 홍 감독 거치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처분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여론이 크기 때문에 감독 부처로서 문체부가 묵과하기는 어렵고요. 또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처분의 강제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지금 절차적 흠을 갖다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감사 결과 이제 과거 장관께서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홍명보 감독이 정당성을 얻으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감독을 새로 뽑는 뭐 홍명보 감독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어떤 권고 수준이 나올 건지 또 결국 여기 계속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관여되고 있는 인물이 정몽규 회장인데 그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협회는 상당히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게 스스로 그 절차적 흠을 바로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몽규 회장도 관련 정관 등이나 국가대표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감사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10월 말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감독 뽑는 거하고 사실 사원 뽑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요.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게 정말 기계적으로라도 과정을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명보를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조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을 뽑기 위해서 불법을 조장했다라는 증거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는 온 국민들이 관심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이 가급적이면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정관에 정해놓은 그런 지배구조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국가대표 관련 감독 선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파 규정상에는 정부나 제3자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대표팀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거든요. 네. 그 규정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아무 안중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비판과 의혹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감독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 문체부의 오히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경미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매우 긴급한 사안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력강화위원회가 10차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결론을 바탕으로 후임 선임 과정이 진행됐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감독 선임 절차를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을 따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배포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인성 위원장이 감독 후보를 추천을 했으면 협회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면 면접을 거치고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자유로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적 문제 하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그리고 나서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인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면은 아직 추천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10차 회의까지 1부터 3순위를 정혜성 위원장께서 결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사 결과 이 부분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0차 정강의 끝에 정혜성 위원장이 추천한 부분에 따라서 협회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를 대면 면접을 더 추가로 하라고 그 회장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에 한계를 느껴 사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천 절차가 완결이 됐다고 한다면 협회는 협상을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협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다시 추천 절차를 다시 이임생 이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임생 이사는 전략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임생 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 정관에 나온 대로 그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을 주고 네. 그 이후에 이사에서 사후 추인한 결과가 되는데 이거를 좀 뭐 급박한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 건가요? 그 사후 추인한 것은 일단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추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11차 회의에서 동의한 부분은 어떤 것에 동의했다고 그러면 보고 계신 건가요? 거기서 지금 뭐 저희 그 국회 현안질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예. 11차 회의에서 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감사실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가장 많은 조사를 네. 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예. 그 축구 아까도 발표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축구협회에서는 당초 그 11차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면접권과 추천권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녹화된 온라인 회의 영상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면접권은 이임해 줬지만 추천권까지 이임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오히려 이임생 이사는 자기가 면접을 종료한 후에 면접 결과를 정강위에 다시 보고하고 논의해서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스스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뭐 재신임이든 자율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수사 의뢰 계획도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